이게 인간이냐? 이런 자식을 키운 부모나 똑같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12층 1202호 박윤희의 집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작업 책상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원고지 더미, 잉크가 말라가는 만년필,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타자기까지. 윤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을 보냈습니다. 교직을 내려놓고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이유로 말이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방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윤희는 원고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작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하고 단정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방금 완성한 단편소설 가을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윤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첫 작품을 발표했을 때와 똑같은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집안의 다른 공간은 그리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또 그 소리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들 승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승민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38세의 나이에 아직도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원고지를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수진이 냉담한 말을 던져도 윤희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나서면 더 복잡해진다는 걸 지난 세월이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오늘은 승민의 38번째 생일이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조촐한 파티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일주일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꺼내 들었어요. 승민이 어릴 때 좋아했던 시집,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헌책방에서 초판본을 찾느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곱게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품에 안고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오래된 카디건의 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비록 가족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들의 생일만큼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윤희는 뒤돌아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한 이 공간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의 부모님 댁은 윤희가 사는 곳에서 지하철로 3정거장 떨어진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윤희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서자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네 수진네 집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윤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냐? 이런 자식을 키운 부모나 똑같이. 거친 남자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사돈 최명환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려던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승민이 뺨을 감싸고 서 있었어요.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최명환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수지는 소파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희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최명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윤희의 얼굴을 훑어내리더니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최명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도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승민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아들을 때리셨어요? 윤희는 승민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환은 계속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는 중얼거리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명환은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승민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냥 놔둬. 더 화만 날 거야.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승민의 뺨에 얼음찜질을 해주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니? 왜 아버지가 너를 때렸어? 승민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승민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윤희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수진은 윤희의 질문에 눈을 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버지가 예민하셔서. 하지만 윤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명환이 자신을 보고 보인 그 반응이 단순히 놀람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갔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생일 파티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최명환의 그 표정, 그 떨리는 목소리.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만났던 걸까요?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최명환이 자신을 보고 보인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최명환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를 직접 보고 나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책장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앨범, 승민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대학 시절 앨범까지 노란빛으로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윤희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1983년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한 남자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명환.
그제야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40년 전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던 그 남자.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쓰던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그때를 떠올렸어요. 명화는 학부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유독 윤희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함께 거닐며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윤희야. 너의 글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 명환이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의 격려 덕분에 윤희는 처음으로 글을 쓰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명환은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와야 해.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편지 한 통도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명화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졸업 후 윤희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명환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희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윤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명환이 지금 사돈으로 나타났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때리면서 말이에요. 윤희는 오늘 그가 보인 반응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매와 전체적인 윤곽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환이 자신을 알아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을 때렸을까요? 단순히 사업 의견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윤희는 다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민과 수진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최명환. 그때부터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윤희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40년 전의 캠퍼스가 나타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명환이 말했어요. 널 잊는 건 불가능해, 윤희야. 하지만 꿈속의 명환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멀어져만 갔습니다. 윤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집에서 원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젯밤 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승민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직도 방에만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수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승민 오빠를 때린 이유가 단순히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니? 수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사진을 받아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젯밤 앨범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명환과 함께 찍은 사진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버지 방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윤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1983년 4월. 명환의 필체였어요. 윤희는 이 사진의 존재조차 몰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처음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요. 자신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윤희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명환도 자신처럼 40년 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승민 오빠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성함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윤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명환이 승민과 수진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어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당황했던 이유까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승민 오빠를 반대한 진짜 이유는 수진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계세요. 원망?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니까요.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환은 자신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내 아버지가 먼저 떠났단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왔다고? 언제? 졸업하고 2년 후에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결혼 준비 중이셨고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환이 돌아왔었다니. 하지만 그때 자신은 이미 남편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승민 오빠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셨던 거죠.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명환은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명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제 승민 오빠를 때린 것도 그 때문이에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셨던 거죠. 윤희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 떠난 후 윤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자신과 명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명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윤희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시아버지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수진은 처음엔 만류했지만 윤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최명환이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명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익었어요. 저예요, 박윤희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40년 만에 마주한 명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들어와. 명환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때렸어요? 윤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명환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어? 40년 만에. 답부터 해주세요. 왜 승민이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명환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넌 딴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아무 말 없이 떠난 건 당신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편지 한 통도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환이 주먹을 쥐고 입술을 떨었어요. 내가 돌아왔을 때 넌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했더라. 나를 완전히 잊고 행복해하고 있었어.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나도 살아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 화풀이할 권리는 없어요. 윤희의 말에 명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어. 나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명환과 윤희가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승민 오빠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 정말로는 막으려고 하신 거였어요? 수진의 질문에 명환이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냐? 결혼식 때부터 일부러 문제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윤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명환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명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어요. 맞아.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없었어. 너처럼 남을 배신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었다고.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명환의 복수심이 이렇게까지 깊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파탄내려고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까지 이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명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승민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명환이 비웃듯 말했어요.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봤어?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하지만 가족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수지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명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그 집을 떠나며 깨달았어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윤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승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승민아. 윤희는 아들 앞에 앉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승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사돈 어른과 엄마의 과거 이야기. 승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승민아.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승민이 윤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승민 오빠. 수진은 거실에 들어서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 방을 나머 정리하다가 이것들을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윤희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명환이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캠퍼스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세 번째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수진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셨던 편지예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편지 봉투에는 박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1985년 윤희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윤희야, 내가 돌아왔어. 2년 동안 군대에 있었다.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어. 부대 사정이 특수해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 하지만 매일 너를 생각했어. 제대하자마자 너를 찾아왔는데 넌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더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 내가 너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 하지만 널 잊을 수는 없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환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던 거였습니다. 군대? 승민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아버지는 장교로 복무하셨어요. 특수부대였는데 2년 동안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곳에 계셨대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명환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윤희야, 오늘 내 결혼식 소식을 들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질투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해. 나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다면. 하지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지.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세 번째 편지는 승민이 태어났을 때의 것이었어요. 윤희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축하해.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원망했던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윤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승민과 수진이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승민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사돈 어른을 만나보세요. 제대로 이야기하셔야 해요. 하지만 승민아, 괜찮아요, 엄마. 40년 동안 오해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윤희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며 생각했어요. 명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널 잊는 건
내가 숨을 멈추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 행복을 빌어줄게. 멀리서라도. 며칠 후 윤희는 다시 명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명환이 문을 열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 왔구나. 명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윤희는 거실에 앉으며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명환이 그 편지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수진이가 가져다 줬어요. 당신이 나한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 윤희는 편지 한 통을 펼쳐 보였습니다. 군대에 있었다고 했죠?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명환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늦었는데. 40년 동안 서로 오해하고 살았어요. 당신은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상황의 피해자였다고요. 명환이 천천히 윤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4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넌 행복했잖아.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 낳아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희가 반문했습니다. 당신을 잊지 못해서 남편한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어요. 항상 미안했어요. 승민이한테도 완전한 엄마가 되지 못했고요. 명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을 기다리다가 포기한 죄책감 때문에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런 생각을 40년 동안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명환 씨. 윤희가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젠 그만 미워합시다. 우리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했어요. 명환이 지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만 미워해? 40년 동안 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민과 수진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승민이 명환 앞에 섰습니다. 명환은 여전히 승민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사돈어른. 승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명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어머니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말이에요. 승민아. 윤희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승민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승민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명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까지 이용하려고 했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요. 저희는 행복하고 싶어요. 명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승민 앞에 섰어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도 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 명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승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과거는 어머니와 사돈어른의 이야기죠. 저는 그 안에 휘말리기 싫어요. 승민아. 하지만 용서는 드릴게요. 조건이 있어요. 승민이 명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제 자신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명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너를 원망했던 것. 윤희가 일어나서 명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요. 명환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내가 좋은 아들을 키웠구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긴 겨울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윤희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그날의 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어요. 40년 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오해와 화해의 과정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곧 출간될 예정이었어요. 원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를 낳고 오해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윤희는 원고를 넘기며 작가의 말을 다시 읽어봤어요. 우리가 미워했던 시간만큼 사랑했던 기억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와 화해에도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승민 오빠 생일 준비 도와드리러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윤희는 며느리를 반기며 일어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윤희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승민 오빠는 요즘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 이번에는 자신감도 있고, 승민은 지난달부터 작은 출판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소설을 보고 문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명환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즘 어떠시니?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좋은 이야기로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생일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윤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승민이 어릴 때 좋아했던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오후 5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이 먼저 왔고 그 뒤로 명환도 나타났어요. 명환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있었고요. 어서 와요. 윤희가 명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희야, 책 출간 축하해. 명환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읽어봤어. 정말 잘 썼더라. 명환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스쳤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윤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손수 만든 초콜릿 케이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승민아. 윤희가 아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만년필 세트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승민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명환도 승민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선물 상자 안에는 사업 성공을 위한 지혜라는 책이 들어 있었어요. 명환이 직접 고른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승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화는 승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사돈어른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승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 같아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승민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 때 명화는 조용히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윤희가 작게 물었어요. 4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싶어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 줄은.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만나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윤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도 고마워. 내가 진실을 알려줘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어. 거실에서는 승민과 명환이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투자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사위가 하는 사업인데. 명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윤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희, 승민, 수진, 그리고 명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윤희는 책상으로 가서 새로운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